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옛날 조선시대 때 최명진이라는 천재 의원이 있었습니다. 최 의원은 내의원의 궁중 어의를 역임하고 있었는데요. 내의원 수장인 도제조 김대감과 항상 부딪혔답니다. 허준 대선생의 동의보감에 따르면 자고로 의술은 인술이라 하였소. 본디 사람을 살리는데 차별이 없어야 하거늘 어찌 힘있는 자들에게만 베풀라 하는 것이오. 이런 답답한 사내를 보았나? 내 의원 체제란 결국 우리 의원들을 위한 것이야. 그깟 허울 좋은 대의명분에 휘둘려서 기껏 얻은 힘과 권한을 자기 손으로 져버리겠다 이건가? 그러면 이깟 내 의원 그만두고 말지. 사람을 살리는 곳이 아니라면 내 의원이건 뭐건 이쪽에서 사절이오. 이 고얀 놈! 터진 입이라고 그런 망발을 내뱉어? 내 의원을 떠나면 어디서 의술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으냐? 조선 땅 어디에도 내 발 디딜 곳 없을 줄 알거라. 권력자들에게 빌붙어서 어디 한번 잘 살아보시오, 김대감. 결국 최 의원은 김대감과 대판 싸우고 내 의원을 뛰쳐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 땅을 돌아다니며 떠돌이 의원으로 아픈 백성들에게 의술을 베풀었습니다. 이러한 최 의원의 반항에 머리끝까지 화가 난 김대감은 이를 갈았습니다. 급기야 사람을 풀어서 최 의원을 습격하도록 하였죠. 어느 둥근 달이 뜬 늦은 밤.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는 최 의원은 산속의 한 오래된 절에 도착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떠돌이 의원에게 쉴 장소를 베푼 부처님께 불공을 올렸지요. 그때 아무도 없어야 할 절간의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이윽고 최 의원의 등 뒤 기둥 그림자에서 한 사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의원을 뛰쳐나와서 고작 스님이라도 되려는 건가? 불행히도 아직 아니오. 내 속세에서 풀지 못한 은원이 많거든. 그 고행길 여기서 우리가 끝내주지. 김대감이 보낸 거요? 그 작자 결국 선을 넘어버리는구만. 저승에 가서 부처님께 직접 물어보지 그러나? 그림자 속에서 흙건으로 얼굴을 가린 암살자들이 쑥 걸어 나왔습니다. 무려 5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들은 최 의원 주변을 느긋하게 둘러쌌습니다. 손에는 각자 날카로운 장검이 들려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절간 촛불빛에 서슬퍼런 칼날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최 의원은 무미건조한 표정으로 뒤돌아서 암살자들을 살폈습니다. 암살자들은 최 의원이 겁에 질려서 얼어붙은 것으로 착각했지요. 최 의원은 조용히 품속에 손을 넣더니 침통을 꺼냈습니다. 때로 침은 사람을 살리는 의료용 도구였지만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무시무시한 암기가 되었죠. 야간 진료는 오랜만이구려. 최 의원이 말하자 암살자들이 움직였습니다. 암살자 한 명이 칼을 겨눈 채 빠른 속도로 최 의원의 옆구리를 노렸습니다. 최 의원은 순간적으로 몸을 돌리며 뻗은 암살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잡아당겼죠. 그 순간 뚜둑하는 섬뜩한 소리와 함께 암살자의 팔이 빠져버렸습니다. 쥐고 있던 칼도 바닥에 떨어졌죠. 처참한 비명소리가 불땅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사이 다른 암살자가 최 의원의 목을 노리고 크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최 의원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공격을 피하고 침통에 있는 침을 뽑아 빠르게 던졌습니다. 작고 얇은 침은 어둠을 가르며 암살자의 목에 있는 정열에 꽂혔습니다. 그 순간 목각인 형처럼 몸이 굳어버렸죠. 이놈! 의원 나부랭이 주제에 이런 절기를 쓰다니. 치료하는 법을 안다면 파괴하는 법도 능히 하는 법이지. 최 의원이 조용히 중얼거리며 나머지 암살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최 의원의 움직임을 본 나머지 3명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셋은 동시에 공격하기로 마음먹고 협공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침 3개를 뽑아 휘두르듯 던졌습니다. 이번에는 2명이 검을 휘두르는 자세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허나 다른 한 명은 휘두르던 검을 휘저어서 침을 막아냈습니다. 그 순간 최 의원은 한달음에 접근해 검지로 암살자의 단중열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단중열은 가슴 한가운데에 위치한 혈로 심폐 기능과 관련된 중요한 혈자리죠. 단중열을 찔린 암살자는 숨이 막힌 듯 가슴을 움켜쥐며 무너졌습니다. 김대감에게 전해라. 살 날 많지 않을 텐데 몸조리나 잘하시라고. 단중열을 찔린 암살자는 결국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여 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최 의원은 콧방귀를 뀌고 절을 떠났습니다. 이곳에서 편히 쉬기에는 틀렸기 때문이죠. 이대로 밤새 걸어 다음 마을에 도착하면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최 의원은 꼬박밤을 새워서 이른 아침이 되어서야 한적한 한 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낡고 오래된 주막의 방 하나를 빌렸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아프거나 다친 환자를 내원하여 치료해 주었습니다. 마을에는 정체불명의 떠돌이 명의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자자했지요. 하루는 최 의원이 하루 치료를 끝마치고 주막에 앉아 여유롭게 술 한 잔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술이라고 해봐야 서민들이나 마시는 탁주였지요. 그래도 최 의원은 시원하게 쭉 한 잔 들이켰습니다. 술 한 잔이 들어가자 얼근해진 최 의원은 한숨을 푹 내쉬며 구름은 떠돌아다니고 달빛은 흐르는데 바람에 실린 뜸마저 외로이 사라지네. 약향은 머물러도 길 위엔 발자국만 남는구나. 강물은 천천히 흘러 그 길을 찾거니 바람에 실린 님 뜻도 머물 곳 있으리라. 어느새 피어난 꽃, 님 앞에 향기롭네. 그때 최 의원의 옆자리에 있던 누군가가 답가하듯 시조를 읊었습니다. 최 의원은 고개를 돌려 누구인가 살펴보았죠. 옆자리에는 한 미모의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인의 창백한 피부는 은은하게 빛이 나는 듯했고 단정하게 올린 머리카락은 고운 비녀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슬픔이 깃든 눈매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라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지요. 마치 세상의 모든 고독을 품고도 흔들리지 않는 연꽃을 보는 듯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나리. 오늘 하루도 바쁘시더군요. 명이라는 소문이 자자해요. 내깟 놈이 명이라니. 이 마을 의원놈이 어지간히 돌팔이인가 보. 어머, 겸손도 하셔라. 마을 사람들이 나리 덕분에 한시름 놓고 있는 건 다들 아는 사실인데요. 겸손이라기보다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요. 의원나리, 저도 한 잔 주시겠어요? 여인이 잔을 내밀자 최 의원이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최 의원이 마시는 술은 낮은 신분인 사람들이 마시는 탁주로 향은 탁하고 맛은 거칠었습니다. 막걸리보다 덜 걸러 목 넘김도 별로고 그저 배 채우는 데나 쓰는 술이었죠. 보안이 지체 높은 양반가의 마님 같은데 이런 술이 입에 맞으시겠소? 저는 이런 탁주가 더 좋답니다. 귀한 술보다 솔직하고 그 쓴맛에 오히려 담담한 단맛이 배어있지요. 최 의원은 어깨를 으쓱하고는 내민 잔에 탁주를 따랐습니다. 여인은 빙긋 웃더니 잔을 들고 가볍게 흔들며 쭉 들이켰습니다. 나를 알고 찾아오신 것 같은데 겉보기와 달리 내색하지 않는 강단이 있는 분이군요. 대체 누구신지? 저는 이 마을의 권문색가인 윤대감의 가실 서지연이라 합니다. 의원나리의 명성은 익히 들었어요. 그래서 부탁을 하나 하고 싶어서 찾아왔답니다. 그저 떠돌이 의원인 책에 어인일로 오셨지요? 병대감이 큰 병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왕진하셔서 병세를 살펴주시고 적절한 치료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미안하지만 나는 양반에게는 왕진하지 않소. 어째서지요? 양반은 늘 거칠애와 체면에만 신경 쓰지요. 그래서 실수. 어머, 의술은 인술이라 하여 사람 살리는데 차별은 없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분명 허준 대선생께서 그리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서마님의 말에 최 의원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왜냐하면 서마님의 말은 최 의원이 주로 하던 말이었기 때문이죠. 말문이 막힌 최 의원은 심퉁하게 있더니 잔을 탁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제법 말재주가 있구려. 좋소.
그러면 내일 내가 찾아가리다. 감사합니다, 의원나리. 이 고을에서 제일 큰 집이니 찾아오는 길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거라 생각해요. 서마님은 그리 말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눈으로 최 의원을 보더니 매혹적인 미소를 지었지요. 최 의원은 그런 서마님에게 가볍게 묵례만 하였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최 의원은 서마님과의 약속대로 병대감댁을 찾았습니다. 병대감댁은 고을에서 가장 크고 위험 있는 대갓집으로 대문 앞에 자리한 대문이 그 권위를 한눈에 보여주었습니다. 튼튼한 나무로 만든 대문은 높고 넓게 솟아 있었고 그 위로 기와지붕이 정갈하게 얹혀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면 넓은 마당과 함께 정돈된 화단이 눈에 들어왔고 곳곳에 소나무와 오래된 궤석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본체는 단정한 기와지붕 아래로 화려한 단청이 그려져 있어 세월의 깊이를 더하고 있었으며 집 안에는 자개 장식의 문갑과 고운 비단 휘장이 곳곳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병대감의 권세와 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최 의원은 여종의 안내를 따라 병대감이 기거하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병대감은 몸이 불편한 듯 삼배옷을 입고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곁에는 서마님이 병수발을 들고 있었죠. 몸이 불편해가 이렇게 누워서 인사하는 것을 용서해 주게. 괜찮습니다. 어디 곧바로 진찰을 좀 해보겠습니다. 최 의원은 자리에 앉자마자 병대감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며 망진을 시작했습니다. 안색은 창백함을 넘어 약간의 황달기가 돌고 있었고 입술은 말라붙어 윤기가 없었습니다. 병대감 나리 가볍게 기침을 해보시겠습니까? 병대감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인위적으로 기침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러자 마르고 텅 빈 기침 소리가 울려 퍼졌죠. 숨소리는 불규칙했고 깊은 숨을 쉬지 못해 호흡이 거칠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으로 가늘어진 병대감의 손목을 잡고 진맥을 하였습니다. 맥은 매우 약하고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지요. 최 의원은 이마를 살짝 찌푸리고 병대감의 이마와 가슴을 가볍게 눌러보았습니다. 기운이 허약해져 있었고 몸 곳곳에 막힌 기혈이 느껴졌습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았고 극도로 쇠약해져 있었지요. 허나 이것이 도대체 무슨 병인지는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노안으로 죽기 직전의 사람 같았습니다. 나리 연세가 어찌 되십니까? 내 올해 쉰을 간 넘겼네. 최 의원은 병대감의 나이를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50살이라면 아직 노안이 올 나이가 아니었지요. 병대감의 상태는 마치 더 나이 많은 이에게 나타나는 증세였습니다. 최 의원의 이마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연배에 비해 몸 상태가 많이 쇠약하십니다. 기운이 막히고 기혈이 크게 손상된 것 같은데 이런 증세는 흔치 않군요. 원래 몸이 허약하셨습니까? 혹은 최근에 특별히 드신 약이나 음식이 있었는지요? 최 의원은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서마님이 끼어들었습니다. 몸에 좋다는 약초나 한약을 다려서 탕약으로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항상 병수발을 드니 모두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모두 말씀드리죠. 일단 대감나리는 특별한 병에 걸린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노쇠하였다는 것 외에는 문제가 없어서 제가 오늘 막힌 혀를 좀 뚫어드리고 기력을 회복하는 데 좋은 약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를 마님께서 직접 다려서 아침 저녁으로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마님께서는 자리를 비켜주시지요. 아니요. 저도 여기서 의원님을 거들겠습니다. 저도 병수발을 한 지 한 해를 넘겨가니 제법 도움이 될 것입니다. 뭐 좋을 대로 하십시오. 최 의원은 침통을 꺼내어 병대감 몸에 침을 꽂았습니다. 그 후 뜸 뜨는 것까지 해서야 치료가 끝났습니다. 그러자 놀랍도록 병대감의 안색이 좋아지는 겁니다. 이에 병대감은 두 눈을 크게 뜨며 놀라워했습니다. 이럴 수가 기운이 넘치는구만. 다시 태어난 것 같구려. 너무 섣부르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대감나리. 이는 일시적인 반응일 뿐이옵니다.
막힌 혈이 열려 기운이 돌기 시작한 것뿐이지요. 이는 자연 치유를 도울 것이니 쇠약해진 기운을 회복하려면 꾸준히 탕약을 복용하시고 식사도 잘 드셔야 합니다. 알겠소. 소문대로 정말 대단한 명이구려. 아,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말인데, 크흠. 이봐, 임자는 잠깐 나가서 일 보고 오게. 내 의원님에게 상담할 것이 있으니. 그래도 혹시 필요한 일 있으면 절 찾으셔요. 알겠다니까. 어서 나가봐. 병대감이 서마님의 눈치를 보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서마님은 나가면서도 남편 걱정이 되는지 불안한 듯 머뭇거리며 겨우 바깥으로 나갔지요. 그러자 병대감이 최 의원에 다가가더니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오. 이게 사실 내 요즘 아침에 약물이 제대로 반응하지 않소. 이 막힌 혈이라는 것을 뚫었으면 다시 펄떡펄떡 살아나겠지. 기력을 회복하시면 가능하지요. 최 의원은 한창 차가워진 눈으로 짧게 대답했습니다. 영 불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백성들을 치료해주러 돌아다녀도 모자랄 판에 여기 앉아 남의 물건 이야기나 하고 있자니 짜증이 치솟았지요. 그래도 최 의원은 화를 꼭 참았습니다. 정 그러하시다면 제가 정력에 좋은 혈을 좀 눌러드리겠습니다. 오, 그렇게 해주겠소. 내 섭섭지 않게 왕진비 드리리다. 아, 이게 정말 골치였거든. 병세가 악화될 때 가장 먼저 반응이 온 것이 이 아랫도리부터였소. 그때부터 영 마음이 찝찝하였는데. 병대감은 주저리 말하다가 숨을 집어삼키며 멈췄습니다. 최 의원이 큼지막한 대침을 뽑아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찌나 큰지 대못만한 침이었습니다. 이를 보자 병대감은 침을 꿀꺽 삼켰지요. 자, 그러면 어서 바지를 내리시지요. 저걸 지금 어디에 꽂으려는 거요? 당연히 중요 부위이지요. 정력을 회복하려면 그 근본부터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병대감은 눈을 질끈 감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최 의원은 씩 웃고는 그대로 대침을 박아 넣었지요. 처량한 비명소리가 병대감 댁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놀란 서마님이 뒤늦게 후다닥 방을 돌아왔습니다. 허나 이미 치료는 끝난 직후였습니다. 병대감은 입에 거품을 물면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처방전대로 약 잘 먹이시오. 그러면 다음 왕진 때 뵙겠습니다. 최 의원은 그리 말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이후 최 의원은 몇 번 더 병대감 댁을 들려서 진찰하고 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보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헌데 영 이상했습니다. 처음에는 병세 회복의 차도가 굉장히 빠르다가 갑자기 또 회복세가 꺾이더니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병마가 최 의원의 치유와 줄다리기를 하는 듯했습니다. 처음 보았을 때는 심각한 병이 아니어서 금방 완쾌할 것이라 예상했는데 오히려 악화되다니. 약은 제때 드리고 있는 겁니까? 물론입니다. 요즘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셔서 미움만 잡수시지만 탕약은 낮밤 꼬박꼬박 들고 계십니다. 최 의원은 누워서 숨을 간신히 쉬고 있는 병대감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오늘은 상태가 너무 악화되어서 병대감은 간신히 문진에만 대답할 수 있었죠. 이에 최 의원은 병대감의 상태를 다시 한번 면밀히 살피며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때 병대감은 갑작스레 심한 기침을 했습니다. 어찌나 격렬하게 기침하는지 드러놓은 몸이 들썩이며 격렬하게 경련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피를 토하며 각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의원은 그 모습을 보고 눈빛이 날카롭게 변하더니 재빨리 침통에서 침을 꺼내 병대감의 가슴 위쪽에 있는 천도려를 정확히 눌렀습니다. 침이 꽂히자마자 병대감의 기침이 점차 가라앉았고 흉부에서 들리던 거친 숨소리도 진정되었습니다. 어쩌지요? 이러다가는 나리께서 돌아가시겠어요. 이는 자연적인 병세가 아니오. 병대감은 탕약도 제대로 복용하고
치료도 진행되고 있는데 병세는 도리어 악화되는 기묘한 상황이었지요. 이상하군. 아무리 생각해도 병세가 이 정도로 나빠질 이유가 없는데. 최 의원은 생각에 잠긴 채 서마님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서마님은 늘 침착하고 차분하게 병수발을 들었고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병대감의 상태는 서마님의 말과는 반대로 심각해져 갔죠. 마치 뭔가가 병대감의 병세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최 의원의 머릿속에 불현듯 의심이 스쳤습니다. 혹시 서마님이 탕약에 무언가를 섞어 넣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악화된 상태는 흔치 않은 증상이며 서마님의 행동이 떠올라 더욱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최 의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늘 병세가 너무 안 좋아 보이니 마님께서는 푹 쉬시겠거나오. 저는 조금 더 이곳에 남아 경과를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나리. 다만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최 의원은 겉으로는 침착한 척하며 서마님을 방에서 내보냈습니다. 이후 병대감댁 안에 있는 여종들과 하인들의 움직임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서마님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안채 뒤편으로 조용히 걸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최 의원은 기척을 숨기고 조용히 뒤를 쫓았습니다. 한밤중에 갑작스러운 외출이라 수상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서마님이 숨기는 것이 분명 있다. 최 의원의 날카로운 직감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분명 있을 것이라는 의심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최 의원은 밤을 틈타 서마님의 뒤를 조용히 쫓았습니다. 마님은 검은 비단 치마를 살짝 걷으며 한밤중 마을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은 그리 빠르지 않았지만 목적지를 향해 조용히 걸어갔지요. 최 의원은 숨을 죽이며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서마님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마을의 외진 곳,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습니다. 마님은 어느 초라한 초가집 앞에 멈춰섰습니다. 대문도 변변치 않은 그 집에서 소리 없이 문이 열렸고 한 여인이 서마님을 맞이했습니다. 그 여인은 허리도 곧지 못하고 고된 삶의 흔적이 얼굴에 드러난 마을의 약초꾼으로 보였습니다. 최 의원은 멀리서 지켜보며 의아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서마님은 여인에게 다정히 말하며 꾸러미를 건네주었습니다. 안에는 먹을 것이며 따뜻한 옷가지가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서마님은 그들에게 친절히 인사를 건네며 그곳을 떠났습니다. 최 의원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내가 의심한 것이 잘못된 것이었나? 그렇게 생각한 최 의원이 발길을 돌리려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집안에서 약초꾼의 아들이 서마님에게 다가오며 작은 꾸러미 하나를 건넸습니다. 서마님은 그 꾸러미를 슬쩍 옷 속에 넣고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저것은? 그 순간 최 의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평범한 물건이 아닌 느낌에 최 의원은 몰래 약초꾼의 집에 숨어들었습니다. 집안에는 아직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창고부터 뒤졌습니다. 창고는 말린 약초라든지 각종 농기구가 지저분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최 의원은 서마님이 받아간 꾸러미와 똑 닮은 다른 꾸러미들을 발견했습니다. 이거다 싶은 최 의원은 서둘러 꾸러미를 뒤졌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약초 묶음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보자 최 의원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이럴 수가. 이것은 무륵초 아닌가? 최 의원은 그 약초를 집어들고 숨을 삼켰습니다. 무륵초는 매우 희귀한 독초로 한 번이라도 섭취하게 되면 서서히 기운을 잃고 내장이 썩어가는 치명적인 독초였습니다. 서서히 기운을 잃고 각혈을 하며 죽음에 이르는 병대감의 상태가 바로 이 무륵초 때문이었던 것이죠. 역시 서마님이 병대감을 독살하려고 하고 있었군. 허나 어째서이지? 서마님이 말씀하신 대로군요. 그때 창고의 문이 열리며 약초꾼 아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창고 밖에 몰려 있었습니다. 서마님과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한 통속이었구나. 어째서지? 이유라고 할 거야 뻔하지 않소. 병대감은 죽어 마땅한 인간말종 쓰레기요. 그가 죽는 이유를 굳이 묻는다면 그래 천벌이라고 해야겠지. 그 작자는 살아서 숨 쉬는 것조차 아깝소. 마을 사람들을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고 가축 부리듯 하대하며 폭행했어. 그뿐인 줄 아시오? 농작물과 금품을 강제로 빼앗아가는 건 일상이었지. 우리 마을 사람들 중 누가 병대감의 횡포에 억울하게 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소? 그래. 병대감은 원한을 쌓을 대로 쌓아 이미 오래전부터 죽어마땅한 인간이었지. 그놈은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고 착취했어. 소마님도 희생자요. 소마님은 원래 우리 마을에서 제일 가난한 농부의 딸이었지요. 허나 마음씨는 고운 분이었고 마을에서 평판이 좋았어. 그 마님께는 사랑하는 총각이 있었어. 둘은 깊은 사랑에 빠져 결혼까지 했지만 병대감 눈에 들고 말았지. 병대감은 마님의 미모를 탐내어 결국 힘으로 억지로 빼앗았소. 서마님의 남편은 어디론가 끌려가서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지요. 모두들 그이의 죽음을 직감했지만 아무도 입을 뗄 수가 없었소. 병대감은 권력 있는 양반이었으니까요. 최 의원은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서마님의 아름다운 겉모습 뒤에 감춰져 있던 슬픔과 고통, 그리고 그 슬픔이 어떻게 독이 되어 병대감을 죽이려는 이유가 되어버렸는지 이제야 모든 것이 선명해졌습니다. 소마님이 병대감을 없애기로 결심한 건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 때문만은 아니요. 그놈이 마을에 끼친 고통을 끊기 위해서였지요. 우리 모두가 마님의 뜻에 동의한 것은 병대감이야말로 악행을 멈추지 않는 괴물이었기 때문이요. 그렇다고 해도 음독 사례를 공모하다니. 이는 안 될 짓이오. 모두 그만두시오. 미안하지만 그럴 수 없어. 의원날이 그냥 모른 척 해주시오. 우리도 의원날이께 은혜를 많이 받아서 해치고 싶지 않소. 마을 사람들이 각자 날카로운 농기구와 식칼 등을 들었습니다. 최 의원은 이들을 조용히 둘러보며 침음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악인이 아니라 선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을 최 의원도 상처 입힐 수 없었습니다. 허나 최 의원이 고민하고 있는 사이 마을 사람들이 먼저 달려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수염이 잔뜩 난 험상궂은 털보가 곡괭이를 최 의원을 향해 내려찍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거운 탓인지 움직임이 다소 둔했죠. 그런 공격에 최 의원은 맞아줄 리 없었습니다. 최 의원은 가볍게 피하며 스쳐 지나가듯 검지로 털보의 정열을 찍어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 다른 이들이 삽과 식칼을 휘둘렀죠. 최 의원은 급하게 몸을 숙이며 그대로 돌진하여 이들을 밀쳤습니다. 밀려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뒤엉키며 우르르 무너졌습니다. 이 틈에 최 의원은 황급하게 바깥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바깥으로 뛰쳐나온 최 의원은 적어도 최 의원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거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하게 되었소 의원날이. 똘쌈이 아닌가. 다친 허리는 좀 괜찮나 보이? 다 의원날이 덕분이오. 그러니 다치게 하고 싶지 않으니 가만히 있으쇼. 똘삼이는 그러면서 솥뚜껑 같은 손으로 최 의원의 목덜미를 콱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힘으로 번쩍 들어서 최 의원을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엄청난 격통이 등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고통으로 신음을 흘릴 틈도 없이 똘삼이가 다시금 최 의원의 멱살을 잡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최 의원은 순식간에 똘삼이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서 손목 관절을 뽑아버렸습니다. 똘삼이는 격통에 기겁하며 비명을 질렀고 최 의원을 놓쳐버렸죠. 최 의원은 땅에 떨어지며 빙글 돌아 착지했습니다. 그만! 모두 멈추세요. 그때 서마님이 손을 높이 들고 뛰어와 싸움을 중단시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의원을 공격하려던 차의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이미 병대감은 산송장이나 다름없어요.
여기서 의원님을 공격해봐야 무슨 소용이죠? 병대감을 독살하려고 했으면서 굳이 나를 부른 이유는 뭐요? 최 의원은 서마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서마님은 슬픈 눈으로 최 의원을 바라봤죠. 떠돌이 의원에게 무슨 의무감이 있겠나 싶었죠. 설사 치료를 실패한다 하여도 아무런 미련 없이 떠날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님이 용의자 선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구려. 최 의원의 말에 서마님은 마치 송곳에라도 찔린 듯한 표정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최 의원은 고개를 끄덕였죠. 병대감이 송장이나 다를 바 없다고 했지? 그렇다면 나와 내기합시다. 만약 내가 지금부터 치료하여서 병대감을 낫게 한다면 관아에 가서 자진출두 하시오. 만약 내가 치료를 실패한다면 미련 없이 이 마을에서 떠나겠소. 서마님은 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미 병대감은 오늘 내일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최 의원이 어찌 이런 무모한 내기를 걸었을까요? 서마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이젠 사실 무륵초를 더 먹일 필요도 없어요. 병대감은 내일 해가 뜨기 전에 숨을 거둘 것이에요. 그렇소? 그러면 더더욱 손해볼 것이 없는 내기지 않소. 어차피 내가 입을 다물어야 하니까 말이오. 최 의원의 당당한 태도에 서마님은 조금 망설여졌지만 이내 확신했습니다. 저 의원은 병대감을 절대 살리지 못할 것입니다. 좋아요. 그렇게 하죠. 알겠소. 아직 그대들이 이 몸 최명진이를 모르는가 보구만. 최 의원은 의기양양한 얼굴로 씩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최 의원은 병대감 댁으로 가 병상에 누운 병대감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병대감의 몸에는 수백 개의 침이 꽂혔고 최 의원은 두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가며 치료에 힘썼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최 의원은 찾아낸 무륵초를 이용하여 탕약을 끓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독약을 만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파괴하는 법을 알면 치유는 밥도 하는 법이지. 독초는 또한 약초가 될 수 있다. 최 의원은 무륵초로 만들어낸 탕약을 병대감에게 먹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병대감은 죽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안색이 훨씬 나아졌고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가. 죽은 사람을 다시 되살리다니. 아직 죽은 것이 아니었소. 그러니 치료된 것이지. 며칠 안정을 취하면 금방 일어날 것이오. 알겠어요. 의원나리의 승리네요. 서마님은 순순히 포기하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서마님은 고개를 떨구며 관아에 순순히 출두했습니다. 한편 병대감은 며칠 후 몸이 한결 나아진 모습으로 최 의원을 불러들였습니다. 안색이 환하게 밝아졌고 기운이 회복된 대감은 크게 기뻐하며 최 의원에게 상을 내리겠다고 약조했지요. 그대 덕분에 이렇게 다시 살아날 수 있었소. 내 그 은혜에 보답하겠소. 금은보화든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말하시오. 그러나 병대감의 얼굴에 기쁨과 함께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만 알아두시오. 그 음독 살해를 공모한 서지연. 가만두지 않겠소. 반드시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소. 최 의원은 병대감의 말에 눈살을 찌푸리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날이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병을 고친 것일 뿐 그 뒤의 일은 제 소관이 아니지요. 상도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이 마을에 있을 이유가 없으니 떠나겠습니다. 그리 말한 최 의원은 대감에게 받은 상을 거절하고 병대감 댁을 떠났습니다. 며칠 후 최 의원은 다시 병대감 댁을 찾아온 병졸들의 시선이 느껴지지 않는 틈을 타 서마님을 몰래 빼냈습니다. 서마님은 최 의원을 따라 몰래 길을 떠나면서도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지요. 왜 저를 그냥 놔두지 않으셨어요? 나리 덕분에 살아나서 다시 숨을 쉴 수 있겠지만 차라리 그냥 죽게 내버려두지 그러셨습니까? 걱정 마시오. 병대감은 다시 살아났지만 그치의 물건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소. 몸은 회복했을지 몰라도 대감의 권력과 체력도 이제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을 것이오.
그리고 이미 제가 아는 사람에게 병대감이 저지른 온갖 악행을 고발했어. 그 작전은 이제 끝난 것이나 다름없지. 서마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최 의원의 말을 듣더니 이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랬군요. 정말 나리께서는 모든 걸 생각하고 계셨군요. 이제 마님께서도 그 억압된 삶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어. 이 길을 함께 떠납시다. 마을을 떠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요. 서마님은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럼 나리와 함께 길을 떠나보죠. 최 의원과 서마님은 그렇게 함께 길을 떠나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후 서마님은 최 의원의 든든한 조수역을 하면서 조선을 돌아다니며 수많은 이들에게 의술을 베풀었답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